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네탑 3부 52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단 직원이었던 랭커 찰리가 등장해서 밤에 전투력 측정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번 화의 주요 쟁점은 정말 재미있었던 화예요. 그래서 4군단과 5군단 각각 칼라반과 야스라차가 있던 군단이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쿤 하인드 루치가 나오는데 사단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아마도 차한테 얻어맞지 않을까, 그 그림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차한테 맞아야 시원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중령한테 꼬리치다가 하천이한테 혼나는 장면이고요. 하천이는 예전 A급 선별 인원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화장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천이의 머리를 주목해 주시면은 나중에 또 떡밥이 풀립니다. 쿤 하인드 루치가 이번 화에서 잘하는 거는 떡밥을 남겨줬다는 겁니다. 그나마 힘을 겨룰 만한 공방이나 월하익송은 탑의 정세에는 관심이 없다. 보면은 공방을 언급을 해요. 월하익송은 워낙 유명해서 불행마지노 한 명이 10가문 하나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월하익송 전체가 만약 움직인다면 10가문들 2개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방이 나왔습니다. 자, 공방을 얘기를 하자면, 자, 2부 처음에 포비더구스트왕과 이 공방의 어떤 인물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보면은 인간이란 참 애매한 동물이야 라면서 인간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런 면에서 탑의 인간들은 참 인간답지 않아 라고 인간을 약간 연구해야 되는 생명체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녹화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포비더구스트왕과 대화를 했던 인원이 공방의 위대한 아버지 맥세스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인간이란 참 애매한 동물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맥세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맥세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맥세스는 비선별 인원 13명이 들어오기 전부터 탑에 거주했던 인원이고 탑을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인물인데요. 탑에 쓰이는 모든 과학의 근원은 맥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맥세스가 4명의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4명의 제자들은 인공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맥세스가 아니면 인공 생명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맥세스인 이유는 포비더구스트왕 설정에 보면은 공방의 위대한 아버지 맥세스와 가끔 이야기를 나눌 정도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맥세스라는 게 확실할 것 같고요. 갑자기 공방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공방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고 공방 또한 정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하드와 10가문들이 놔두고 있는 별도의 세력인데, 언젠가는 공방이 실체를 더 많이 드러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방도 135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여러분들 견족 에피소드에서 이 이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게 그 이빨인 건가 하는데, 이 이빨이 두메 이빨인가요? 저는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밑에 잠들어 있다는 게 그 괴물은 엄청나게 큰 녀석인가봐 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저것도 작게 만든 가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정주행을 몇 번 했는데도 계속 헷갈리는 게, 이 이빨이 두메 이빨이고 그럼 둠이 봉인되어 있었던 그 장소가 지금 쿤이 말하는 그 괴물과 동일 인물인가요? 저 그거에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만약 동일 인물이 아니라 진짜 괴물이 있다면, 제가 이걸 왜 헷갈리냐면, 견족은 일단 로포비아 쪽 인물들이었고 지금 23괴수 중에 3개는 모종의 이유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잠들어 있다는 그 큰 괴물이 그 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쿤과 댕댕이 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둠을 큰 괴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착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니, 왜냐면 저 괴물이 나오면은 되게 그 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뭔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둠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세 번째 방벽 건너편은 둥지 입구가 있고요. 총사령관님을 언급하면서 야스라차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이 대공습이 숨겨진 화원팀이 이끌었던 대공습을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스테니가 비선별 인원 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야스라차가 되게 자만을 하고 있죠. 야마도 제가 괴멸에 가깝게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자들의 입장도 그래요. 야마가 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수가 말한 바에 의하면 리벤지 매치는 언제나 복수를 열심히 갈고 닦은 애가 이긴다. 지금 야마가 복수의 칼을 엄청 갈고 닦았기 때문에 야스라차가 야마한테 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라이벌리 군단장이 야스라차에게 태클을 걸고요. 지네들이 퇴각하라고 해놓고서는 시간 내에 괴멸시키지 못했다면서 핀잔 줍니다. 여기서 또 떡밥이 총사령관님의 직속부대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직속부대면 근위대에 있었던 자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위대 사람 같은
같은 경우에는 자드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히 라이볼릭이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이름이 포비더 라이볼릭 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쿤과 포비더 가문의 어떤 그 사이에서 낳은 호녀라라는 추측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떡밥, 식가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대로 된 병력을 지원해준 건 로포비아 가문 한 곳뿐이다. 그래서 로포비아 가주는 원래 자아들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를 풀고요. 로포비아 가주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떡밥이 풀렸어요. 야스라차의 포비더 가문 언급을 보면 일단 포비더 가문이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공공연하게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체니가 떠봤다고 하고, 이제 밤이 랭커를 준비운동 정도로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는데요. 신원류를 여기서 쓰는데 되게 저는 신원류를 약간 비장의 무기처럼 좀 사용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약간 잡몹 상대하는데도 신원류를 쓰니까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무효하다니 무시무시한 재능이로구만. 역시 랭커는 신원류가 뭔지도 눈치도 못 채요. 그렇다면 네가 싫어하는 근접전으로 가보자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밤의 약한 근접전을 언급합니다. 저는 밤이 아직도 왜 근접점이 약한지 모르겠는데 부분 의태를 합니다. 근데 붉은발이 1단계 의태랑 부분 의태랑 뭔 차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분 의태랍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막 색깔 싸움 합니다. 그래서 스쳤다고 좋아합니다. 일단 신원류로 치료를 하는데 이 장면 좀 너무 만능이지 않나. 신원류가 뭐 신수를 아예 없앤다고 하는데 그 독소까지 아예 빨아들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니들을 부셔버리고 지금은 거의 틈이 없다라면서 밤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밤 스스로 자기 위상을 또 깎아먹어요. 화련이 독인 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미 끝났을 거야 라면서 랭커를 완전히 갖고 노는 실력을 아니라는 거를 또 한번 자기가 스스로 파워 밸런스를 자기가 조정합니다. 이게 시우식 파워 밸런스 조정이죠. 카르카가 등장하고요. 에반켈도 등장합니다. 케이즈가 등장하고요. 야마가 등장합니다. 야마 여기서 엄청 간지납니다. 두몬 이빨을 찾아서 완전체가 되었고 전부 죽이라면서 이번 화 끝나게 되는데요. 공방에 대한 언급부터 로포비아 가문의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화였습니다. 사실 둥지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밤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그거보다 포비더 라이벌리 쿤이 아도리자드의 어떤 꿍꿍이로 오게 됐는지 그게 좀 전장의 키포인트지 않나 싶은데 사람들이 키포인트로 본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화이트의 제기래요. 많은 양쪽 랭커들이 희생될 때 영혼들을 화이트가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약간 화이트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흡수하는 느낌이지 남이 죽인 것까지 흡수하는 느낌, 그런 줍줍하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로포비아 시리알과 리랄,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은 거야? 로포비아 시리알, 리랄, 자드 공주, 이 두 명이 속해 있는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격전지, 무엇보다 마스체니아 결탁한 자들. 근데 로포비아 시리알, 리랄이 지네들이 무슨 급이 된다고 여기에 우리 자드 공주라고 해도 선별 인원인데 이 둥지 전투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시조각 세 번째, 가시조각은 둥지 중앙 공간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이거 어디서 언급된 거지?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진성의 생사, 퍼그에서 영향력이 큰 하진성이 죽는다면 여론이 자아드와의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서 딱 예언을 해야 되나? 하진성이 죽는다. 근데 여러분들 딱 생각을 했을 때 하진성이 여기서 살아나오면 좀 그림이 안 멋져요. 에이스가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신수염도 죽었던 것처럼 하진성도 사망 플래그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하진성이 뭐 어떤 능력을 뭐 더 보여줄 것도 사실 없고, 용어 쌍문 봤으면 이제 하진성은 더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쟁의 방아쇠와 실마리를 위해서 하진성의 목숨이 희생돼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루이와의 대화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이제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루이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구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하진성이 죽는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보면은 밤의 존재, 랭커는 이겼지만 하이랭커들 사이에서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물론 키포인트죠. 바라가브의 존재, 야스라차의 능력 속 바라가브가 자유로웠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언급에서 의외의 인물.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언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야스라차의 능력이 안 통하게 됐다. 그냥 짧게 한 두세 컷 정도로 언급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의외의 인물인데 의외의 인물이 되게 강력한 인물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근데 의외의 인물이 키포인트긴 해요. 의외의 인물도 전장에 어떤 역할을 할 거긴 하니까. 밑에 뭐 3번 퍼그의 슬레이어 군대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또 오늘 진짜 재밌었던 3부 52화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박.